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S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가끔 카톡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교회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10년 전에 얼굴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제 생일마다 기프티콘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친구 생일에 기프티콘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따로 만나자는 약속도 잡지 않고 명절과 생일에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만나거나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이거든요. 만약 그쪽에서 한번 만나자고 말해도 저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카톡 생일 알림을 꺼버렸어요. 꼭 이 친구 때문만은 아니고 불필요한 관계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나 싶었는데 며칠 전 이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궁금해서 연락한다고요. 불필요한 관계 다 정리하려고 생일 알림까지 껐는데 이렇게 따로 연락이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차가운가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사연자님 내면이 참 어지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어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딱 심플하게 친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원수진 사람처럼 칼같이 끊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시거든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카페 고민 게시판에도 그렇고 영상 댓글에도 그렇고 진짜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될지 여러 면에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굳이 정리를 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살다 보면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인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각자 자기 인생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러다 그 인생길이 겹쳐서 같이 걷게 되는 거. 그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갈 길이 갈라져서 따로 가야 되는 거면 가는 거죠. 나한테 어떤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 관계를 내 의지대로 넣었다 뺐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창고 정리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넣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연락을 해오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나 의도로 연락을 하는지는 몰라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무슨 영업이 필요한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신흥종교에 입교하셔서 미리 관계를 깔아두는 걸 수도 있어요. 결혼할 거라서 하객 모집을 미리 하고 있는 거다. 이럴 가능성도 무시 못해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여기서부터는 길이 갈라진 거다. 이렇게 알고 길을 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서 자기 길 가고 있다가 아주 가끔씩 길에서 마주쳐서 안녕? 이러고 다시 자기 길 가는 상태인 거죠. 기프티콘 주고받고 이건 좀 부담일 수 있는데 내가 안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기프티콘 받고도 사용 안 하면 자동으로 환불되잖아요. 그렇게 느슨해지다가 인연이 끝나면 끝나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의외로 상대방은 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알던 사람인데 카톡 친구 목록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내가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냥 인사나 해볼까? 이렇게 다시 연락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생일이나 가볍게 챙겨볼까?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꽤 있어요. 아마 오늘 사연 들으시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간헐적으로 연락 이어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생일 알림 일부러 꺼놓은 것도 상대방이 그걸 일일이 인식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매년 생일이라도 챙기던 그 친구 연락한 지 몇 년 됐네?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건가? 정말 순수하게 걱정돼서 연락해 본 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연자님이 너무 차갑다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내가 편해져서 그래요. 어디 가게 식사하러 들어가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마주치고 가끔은 생각지도 않게 한동안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작가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더라고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천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해. 우리는 누구나 각자 힘들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잠깐 만나는 동안은 친절할 수 있거든요. 관계를 창고에 쌓아두고 안 치우는 거라는 생각을 바꾸면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가벼운 관계들을 잉여 관계로 분류하고 치워야겠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누군가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걸 빨리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서 단호해질 필요는 있어요.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불편해. 이러면 각자의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래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 그 친구도 가끔 인사나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모종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가는 길이 다르다는 표시를 한 거니까 의사표시하고 차단하면 돼요. 그리고 안부 인사도 길게 하는 거 싫으면 앞선 대화 정리하고 그럼 잘 지내? 하고 그 다음에 오는 톡에는 그냥 답 안 하면 돼요. 두 번째, 관계 디톡스를 해보세요. 비슷한 사연을 다른 분도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이분은 적건 많건 관계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이분은 적건 많건 관계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경조사 따라다니고 남의 감정 살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진절머리 난다. 왜 사람이 살면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인간관계 안 하고 살면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답은 예 또는 아니요. 이거예요. 오늘 사연 주인공 S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저는 주기적으로 관계 디톡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디톡스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몸 안에 있는 독을 배출한다는 의미인데요. 상업적인 거하고 의학적인 거하고 뒤섞여서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음식 개념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평소 먹던 걸 안 먹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개념까지 확장시키면서 요새는 디지털 디톡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관계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가끔 관계 디톡스도 필요하거든요. 누가 나한테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아는 사람하고 잠깐 대화만 해도 기가 쪽쪽 빨리고 그러면 한동안 단식하듯이 관계가 주는 그 누적된 피로를 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이런 거 써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5월까지는 연락 안 됩니다. 6월까지 이메일로만 연락 가능해요. 예전에는 그냥 마감인가 보다, 뭔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중 상당수는 관계 디톡스 중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들거든요. 관계 때문에 피로도가 쌓인 분들, 아니면 다른 인생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사소한 관계조차 다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작정하고 관계 디톡스를 해보시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또 관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전에 제가 취재했던 대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사업하다가 일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수십억 빚을 지게 됐어요. 정말 믿었던 직원이 돈을 가지고 잠적한 거예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렸다가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잘 지내세요.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동안 이분이 겪은 일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정말 아무하고도 아예 연락이 안 되더래요. 사업하던 분이고 유학도 다녀오고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종류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겠어요. 근데 전화가 아예 안 울리더래요. 그리고 이쪽에서 연락을 해도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서럽고 외롭고 그런 걸 넘어서 너무 생경한 감정을 느꼈던 거죠, 이분이. 그냥 외계 행성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대부업체에서 그 대출 받으라는 스팸 전화 있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더래요. 그래서 그 대출 안내를 끝까지 너무 꿀같이 들으면서 대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슬프게 본의 아니게 관계 디톡스가 된 거였던 거죠. 이게 어설프게 끊겼으면 환멸만 느꼈을 텐데 아예 차단이 되니까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관계의 본능적인 필요성을
나름의 방식대로 깨달으셨던 거죠. 2025년 1월부터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이 SNS 계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효되거든요. 그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SNS 등장 이후에 미국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높아진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SNS를 하면 그 비슷한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촉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지긋지긋해 하는 것 같아도 너무 접촉을 안 하고 살면 정신건강에 아주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쳐내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차리고 선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내향인이라서 사람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곤 하는데요. 이건 내향인, 외향인하고 다른 문제예요. 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관계라는 게 알고 보면 1분 1초마다 수조 개의 연산이 들어가는 활동이에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피곤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갈되는 시점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막상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괜찮은데 에너지가 바닥나도 빠져나오는 걸 못하니까 아예 관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관계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태도의 문제다. 이걸 인식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